자, 쭈쭈클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업 탐방. 기업 소개죠? 탐방은 아니고. 탐방하면 진짜 가는 거야 되니까. 일단 그 다음은 나노신 소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아까도 똑같이 구글에서, 그죠? 나노신 소재.pdf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pdf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나노신 소재 pdf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증권의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여러 개가 있어요. 핵심 요약, 뭐 티스토리도 있고, 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증권사 보고서,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래도 제일 최근인 2000년 7월 6일 날 쓴 나노신 소재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좀 기다리네요. 자, 누구나 하고 싶지만 나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 기업만 엄청나게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에 특화된 두 가지는 뭘까?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제가 추천하고 있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나노에 관련된 어떤 이제 나노 파우더, 나노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사실 2차 전지에 뭐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지 뭐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CNT 나노, 그러니까 그 카본 나노 튜브 도전제라든지 중공 실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 회사가 사실 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술의 한계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그냥 일반 기술은 안 돼.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야, 이건 진짜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우리가 새로운 전지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그 일반 동그란 건전지가 있어. 원통형 전전지. 그렇게 대부분 다 만든 거를 쭉 차 밑에 깔거든요. 예, 진짜 그렇게 거의 대부분 깔아요. 그래서 그냥 판때기로 까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깔거든요. 쭉 동그란 거를, 동동동동 된 거를. 우리 그 AA 건전지보단 당연히 크고, 모양이 원통형인데, 원통형으로 만드는 거는 단가가 가장 싸요. 그렇게 생산해서 만드는 게. 생산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공간적 비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전성이나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동그랗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아까도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뭔 얘기라 그랬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동그란 배터리가 계속 이제 아마 전기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는 뭐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까 ESS에 들어간다고 했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말씀드렸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던 수소 전기차에도 수소 전기차니까 전기를 충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전기차가 들어가죠.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느냐? 뭐 지금 전 세계 1위는 뭐 당연히 LG, 뭐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인가? 뭐 그쪽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했던 그 회사로 갔을 거고, 거기에 뭐 전 세계 1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독보적 1위라고도 하고 있죠. 생산은 독보적 1위로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엄청 나오고 엄청 싸요. 또 심지어 중국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도 줘. 중국 내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이 없어져요. 올해부터 2000년도부터 없어졌나?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이 없어져서 이제는 가격이 LG화학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LG화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LG화학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나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안전성은 더 LG화학이 더 좋으니 걔를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죠. 뭐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BMW 한다고 하질 않나, 뭐 테슬라에도 일부 한다고 그러지 않나, 뭐 어디도 일부 한다고 그러잖아. 계속 막 그렇게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배터리는 미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어요. 아까 맥스웰이라는 회사도 있죠. 거기서 배터리도 만들어요. 결국은 딱 배터리는 다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이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모양에 있는 거기다 배터리를 다 채워서 넣었더니,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면 일반 배터리로는 용량을 500kg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인 거지, 500km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500km가 간당간당해.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한 400km 조금 넘나? 500km 가까이 되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말 딱 500km만 가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중간에 가다 퍼질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우리나라 뭐 아이오닉 같은 것도 중간에 퍼지면 어떻게 레카차 불러야 되고 충전을 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어쨌든 뭐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 퀵차저 충전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빠르게 충전을 하는데 어쨌든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강속인 경우에. 완속인 경우에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보통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보험회사 관련해서 주유소에도 그,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되면, 불러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름을 갖다 주거나 견인을 해주면 주유소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금방 넣고, 금방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버리면, 참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장기를 뛰는 이런 거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500km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 700km, 800km 간다고 하면 아마 더 구매층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라는 건 결국 갈 수 있는 용량인데 갈 수 있는 용량을 더 채운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왜냐면 쉽게 충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왜 갑자기 나노신소재 얘기를 하다가 2차전지 얘기를 하냐면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은 다 따라왔어. 배터리에서 이미 다 따라왔어요. 예, 뭐 하이니켈 관련한 기술도 다 이제 뭐 대부분 다 공개가 돼서 예, 뭐 물론 어디가 특허를 갖고 있고 뭐 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예,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해보다 보면 결국은 그런 거는 금방 따라잡힌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노 기술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노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나노 입자를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 확보했다는 거죠. 자, 또 좀 더 크게 볼까요?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동사는 뭐 메탈이나 비금속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초미림 나노 크기의 분말로 그죠?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인 타겟 형태나 파우더 형태, 그 다음에 페이스트 형태, 뭐 솔, 뭐 등등 여러 형태가 있겠죠? 형태의 액상으로 제품화하려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다. 이렇게 소개했죠. 예. 근데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봤던 거는 여기서 핵심이 요겁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디스플레이용.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퀀텀 닷 TV예요. 퀀텀 닷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은 퀀텀 닷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됐고 사실 뭐 한 1억이면 사죠. 그죠? 사실 좀 싸졌나? 몇 백이면 사나요? 몇 천 원이면 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퀀텀 닷 TV 같은 것들이 지금 상용화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니 디스플레이, 사실 미니 LED 이런 걸 뛰어넘은 나노 LED가 있어요. 나노로 이 LED 광자를 되게 줄여요. 그런 다음에 걔를 가루 형태로 뿌린 다음에 나노니까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 신호를 주면 삼성에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를 주면 걔가 정말 양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붙어요. 반대쪽이랑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작은 나노 LED, 그죠? 이 삼성에서 하는 QNED 라는 기술이에요. QNED, 그죠? 퀀텀 나노 LED 디스플레이인가? 뭐든 미안합니다. 약자 약하네요. 그래서 어제 나노가 들어가요.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알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좀 간과한 게 얘는 알고 보니까 이거는 2차 전지용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사실은 2차 전지의 용량을 늘리는 대로 쓰는 줄 알겠는데 알고 보니까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알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도체용, 그죠? 태양전지, 그 다음에 최근에 주력 사업이었던 디스플레이용, 그죠?
근데 중국 내 시장 내 경쟁이 심화로 매출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반도체 고객사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CMP 부분과 그죠? 태양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가 중국 내 경제로 나노 기술이 심화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 시장 반도체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반도체 졌다고 사실은 반도체 시장이 지금 다시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부도나고 막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을 받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멀리 수출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거의 일본이나 중국 내에서 거의 소비가 됩니다. 그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OLED, LCD 사실은 LCD는 이미 다 넘겨졌죠 중국에. 그 다음에 OLED 시장도 지금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따라오려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LED 기술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다 복제했어. 그래서 LED 시장이 한국 내에선 다 철수했어. 예. 그런데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이 나노 기술, 그죠? QNED 이 기술은 진짜 따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도 엄청 따라하려고 OLED도 아직 뭐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 QNED는 사실 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신사업 뭐냐면 CNT 도전제, 카본 나노 튜브, 그 다음에 중공 실리카 이런 건데 요게 배터리 효율이에요. 예, 배터리 효율인데 요건 밑에 가서 좀 보내드릴게요. 글씨를 다 읽으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매출 뭐 추이나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재무제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미래 가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전 세계에서 배터리 수요, 그죠? 배터리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단기간 조정을 받을지언정 안 갈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탄소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 뭐 보면 뭐 싱글, 뭐 멀티, 뭐 계면할 때 어쩌고 쭉 나왔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런 분산 기술. 얘네가 약간 이렇게 나노튜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줘서 이게 용량이 엄청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나노가. 그래서 촘촘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균일한 분산 기준이에요. 뭉쳐있거나 그러면 효율이 안 좋아. 예.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양극재에서 CNT 도전제를 사용할 경우, 그죠? 도전제 사용량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최적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적 에너지 밀도는 쉽게 말하면 전기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압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최근 많은 배터리 업체들은 에너지 용량 및 충전 시간 개선을 위해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개발 추진되면서, 자 볼게요. 앞으로 다시 내려가서 실리콘 음극재의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음극용 CNT, 제가 말씀드렸죠. 음극용 CNT 도전제의 중요성을 부각, 그죠? 현재 음극재용 CNT,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 원래 양극재 CNT는 있어요. 음극재용 CNT를 양산하는 업체는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일.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하면서 동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동막, 그죠? 분리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분리막,
알루미늄 막, 동막 이런 거에 전 세계적인 1위였던 게 일진 머테리얼스였어요. 그때 제가 사실 그때 계속 들고 있었어요, 저. 근데 그때 되게 들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 부자였겠죠. 근데 뭐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요. 지금 한 6만 원 하죠. 근데 저 할 때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일 회사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결국은 2차 전지의 소부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갈 거예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게 안 가요. 그거는 기대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 진짜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현 가능성이 있은 음극재에 CNT, 그죠? CNT를 넣어서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배터리가 용량이 커요. 이런 얘기를 도입한다는 순간 얘는 날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뭐 그죠? 매출액은 했는데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거에 대해 보지 마시고 결국은 이 회사는 굉장히 잘 갈 거다라는 거죠. 결국 부각 받으면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이 말이 멋있네요. 누구나 하고 싶지만 나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결국은 독보적이어야 돼. 비나텍도 제가 선택한 게 그런 독보적인 기술 이런 겁니다. 아직 부각되지 않아서 하지만 이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묶어놓고 그죠?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